안녕하세요. 성상 케미팀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출발 선상이 좋았는데, 말이 좀 장중에 좀 흘러내리면서 결국은 안 좋게 마감했습니다. 다우 산업이 0.69%, 나스닥 2.18%, S&P 500이 마이너스 1.3% 정도 밀렸는데, 사실 이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협상 진전이 좀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이러면서 좀 살아나지 않나 싶었는데, 갑자기 좀 기술주 위주로 리비안,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많이 밀려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선물지수 상당히 좋았다가 이렇게 선물지수가 또 이제 급격히 밀려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 하루하루 이 좀 살아는 판을 걷는 시장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원전주나 이런 종목들은 또 따로 잘 올라간 종목들은 잘 올라가고 또 이 이제 윤 당선인의 효과로 인해서 빅테크주들도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 약간은 조금 그래도 미증시보다는 강한 게 맞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해외 증시들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들이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시장 속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크게 무너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HLB도 고스란히 좀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해도 어차피 시장 상황도 그리고 특히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영 많이 무너진 거 좀 믿고 이제 참고 기다리는 상황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섣불리 크게 매수한다거나 신규로 들어가기엔 시장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죠. 자,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에 나온 기사 몇 개들과 좀 이 이슈를 좀 살펴볼 건데, 사실 이 나노코박스 이제 개발 방식이 제조업 단백질 백신인데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안전하게 좀 평가받고 있어서 실제로 mRNA 백신들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많은 기대감들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제발 좀 승인 좀 빨리 나서 결과가 좀 나오든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 좀 팔리든 일단 베트남 승인이 나와야 뭘 어떻게 결과를 보죠. 그죠? 참 베트남 속썩입니다. 일단 이 노바백스가 가는 행보가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 같은 제조합 단백질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일 노바백스를 살펴보는데 자, 이 미국의 투자 전문 업체가 있어요. 미디어 모틀리 풀인데 자, 이 노바백스 백신이 세계 35개국 이상의 승인이 됐고 2022년 매출을 40억에서 50억 달러, 약 5조에서 6조 대단하죠.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지난 1월 30일 FDA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공식 제출했으며 자, FDA는 몇 주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발 좀 나노코박스가 이렇게 노바백스 같은 길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이런 모틀리 풀은 노바백스가 부스터샷을 혼합할 수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점수를 줬다고 하는데 뭔 얘기냐면 독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결합한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자, 이런 얘기가 되게 나오게 되면 결국 노바백스가 많은 백신 시장을 점령하게 되는데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결론에 유치해 보면 나노코박스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노코박스 실망감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나노코박스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먹힐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AFP 통신에 따르면 노바백스가 패럿과 햄스터를 대상으로 한 전 임상 시험에서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예방하는 이른바 콤보 백신이 강력한 수준의 항체를 만들어냈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이 독감하고 코로나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건 mRNA 주사의 이제 백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유럽, 또 호주 및 기타 지역의 보건 당국이 최근 몇 달 동안 다 사용을 허가했고, 이런 mRNA에서 이제 이 부작용이 좀 심각히 몇 개가 있죠. 이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다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국내 보급하에 있죠. 그리고 태국, 베트남 생산과 공급도 확보를 했는데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도 사실 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유통은 여기 HB 테라피틱스에서 하는 걸로 예전에 체결되어 있는데 두 회사의 주가 다 아주 그냥 KLX 헬스케어에서 무너지듯이 전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듭니다. HLB 그룹주는 아니죠. 예전에 이제 매각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HLB 파워를 제가 예전부터 살펴봤기 때문에 같이 좀 매일 보고 있는데 9% 올랐어요. 금요일날에서 왜 이렇게 올랐지 하고 이제 어제 설명드린 걸 못 드렸는데 자, 삼광 PS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원자력부나 NQA1 인증 획득 기업이에요. 근데 요새 왜 그 윤 당선인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이 엄청 많이 올라가죠. 지금 두산중공업, 한신기계는 상한가를 갖고 보성파워텍도 주구장창 날아가고 있고 일진파워텍도 상한가를 갖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H파워가 갑자기 원전 관련주로 살짝 엮여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이제 급선회했죠. 탈원전 정책 폐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신한울 3, 4기 건설 조기에 재개될 게 바로 이렇게 HLB 파워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강 PS라는 회사가 보면 이렇게 발전소의 가스, 폐가스 및 공기량을 조절하는 설비인 컨트롤 댐퍼를 주력으로다가 트랑 설비, 복합 화력 발전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어떤 여기 들어가는 배전 시스템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고 GE라고 뭐 이렇게 이거 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 어쨌거나 한전, 두산중공, 포스코대우 이렇게 글로벌 파트너들하고도 그 기술을 공유하고 있고 예전에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자 영광 560기, 울진 562라고 신고리기 등 이렇게 미국 회사들과 경쟁 입찰해서 이 낙찰을 받은 이렇게 좋은 실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HLB 파워가 떴는데 사실 HLB나 HLB 생명과학에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HLB 파워를 보면 예전에 저점에 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다시 들어오긴 해도 이런 현상이 한두 번쯤 나와야 돼요. HLB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으면 다시 조용해질 수는 있어도 바닥권에 다시 뛰나가죠. 이렇게 9%, 10%씩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거래량의 이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제발 좀 거래량 좀 떠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 어쨌건 오늘 토요일 이제 오후가 돼가고 있고요. 남은 주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다른 좋은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항상 이 평일은 모두 오후 9시에 실방 진행하니까 이때 들어오셔서 또 저랑 같이 좋은 주식 얘기, 재밌는 얘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